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식량 위기 등 글로벌 복합 리스크 속에서 뉴욕 증시가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기록적인 물가 급등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한 금융 위기로 주식 시장 좀처럼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더욱더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7월의 첫 월요일인 만큼 하반기 주요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증시가 6월 한 달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실제 S&P 500 지수와 우리나라 증시 간의 상관관계를 좀 보면 상당히 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평균을 보면 한 0.85 정도가 되니까요. 그런데 유달리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 폭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더 강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양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 상황에서 보면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자금 동향을 봤을 때 일단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달러 자산에 대한 니즈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자금 이탈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자금 유출입에 대한 정도가 상당히 좀 자유롭고 강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5월 광산품 그리고 화학제품 가격 상승으로 수입 금액이 오르면서 수입 조건이 악화됐습니다. 네. 수입 금액 지수가 1년 전보다 30% 넘게 오르면서 수출 금액 오름폭을 이제 압도하고 있는데요. 교역 상황도 14개월 연속으로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 수출입 시장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일단은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중고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지에서의 원가 상승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는 물 비중이 좀 크죠. 특히나 에너지라든지 곡물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수입하는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에는 이제 수입 물가에 지속적인 상방 압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지난주 1일 날 발표된 6월 수출입 동향, 그리고 상반기 전체 통틀어서 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무역 수지가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좀 더 가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는 기업에게서 또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 상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일찌감치 원자재 확보에 나서고 있고 오히려 재고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물류 정체 여파로 제때 출하하지 못한 완제품 재고도 급증하는 모양인데요. 과잉 재고 우려에 따른 글로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쳐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하고 이제 올해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강력한 수요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수요뿐만이 아니라 오버부킹 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 엔데믹 기간이 약간 상반기에 살짝 정도 왔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하고 있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해서 소비 둔화,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거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 6개월 전 그리고 12개월 전 대비했을 때 보면 기업들의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수요 둔화가 나타나게 되면 이 재고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될 거냐에 대한 가장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 1분기 이제 소매업체들의,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재고떨이,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이슈화가 됐던 것 같고, 이는 결국에는 이 소매업체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걱정들이 커지면서 주가가 좀 크게 출렁출렁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올해 내내 좀 재고 처리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불안들로 인해서도 이제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네. 이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큰 회복 이슈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글로벌 매크로 네. 시장이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은 저희가 시장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지금 결국엔 그 연준이라고 하는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긴축을 타이트하게 하고 가고 있는 것도 결국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피크아웃하는 움직임이 결국엔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여러분들께서 꼭 봐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고용 속도가 얼마만큼 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미국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좀 발표가 될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커지게 되면은 각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고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면적인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용 데이터가 향후에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소비 심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가시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와야 소비 심리가 좀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이 두 부분을 체크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가 현지 시간 6일에는 연준이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합니다. 네. 역시 같은 날에 미국의 6월 ISM 비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고요. 네. 다음 날에는 5월 무역 지수와 8일엔 6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옵니다. 요새 중국 지표도 많은 분들께서 과거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환율은 뭐 오래전부터 쭉 관심을 네. 받아왔지만 유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또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글로벌 지표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와 그리고 이 고용 속도가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좀 느려지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주요 지표들 중에서는 역시 소비 심리와 관련한 부분을 여전히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빠른 금리 인상이 침체를 피하는 최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은 오히려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FOMC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뭐 일단은 계속해서 연준의 타이트한 모습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제가 소비 심리를 잘 봐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네, 계속해서 강조를 해보고 뭐 계시잖아요. 유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이제 소비 그 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서 감소가 고점에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 유가이기 때문에 유가 향방도 꽤 중요한 방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자체도 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근데 부분들. 사우디에 방문을 안 한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은 7월 중하순쯤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서 그 이벤트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달에도 보면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뿐만이 아니라 뭐 ECB도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금통위도 예정되어 있고 7월에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상당히 많은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파적인 행보를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시장이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나오는 이제 데이터나 뭐 지표들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특집 초대석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선임연구위원 우리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